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IT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슈어드 IT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어드 IT 라이브 40번째 방송. 오늘은 뉴 노멀 시대 디지털 혁신에서 디지털 퍼스트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VM웨어 그리고 이테크 시스템과 함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자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테크 시스템 김상대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VM웨어 파트너 사인 이테크 시스템의 김상대 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세션은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원격 근무를 위한 통합 솔루션인 워크스페이스 1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1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뉴 노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간편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다 사용도 되게 간편하고 보안도 되게 뛰어나고 막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진짜 그런지는 네, 사실 그런지 한번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를 한번 해보고 한번 보죠. 요즘 그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엄청 많이 들으셔서 아마 지겨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미 몇 번 얘기했고 앞으로도 아마 많이 얘기할 겁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나 언택트와 같은 신조어도 항상 함께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시대의 업무 환경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홈 오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일해도 된다라는 거를 기업이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재택근무하면은 좀 안 좋게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뭐 어떻게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는지 업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그냥 뭐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또는 오픈 스페이스 형태가 많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완전한 홈 오피스 시대가 열렸죠. 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로컬 그룹웨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많은 기업의 리소스들이 클라우드로 이전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스 형태의 서비스 모델로 IT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서로 얼굴을 보고 협업하는 대면 중심이었으나 네. 이제는 비대면, 즉 언택트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 개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대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네. 자, 따라서 비대면 사회는 곧 디지털 사회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서로가 서로에게 디지털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아마 이러한 변화가 크게 어렵다거나 생소하게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 부분 저희가 디지털 사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어쨌든 다 간접 조금씩 경험을 했었던 것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의 환경이 클라우드로 그리고 네. 사스로 폭발적으로 네, 전환되고 맞아요.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다 사스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네. 보면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아직은 하지만 이제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뭐 다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은 아닐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뉴 노멀 시대 그리고 홈 오피스 시대 저희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솔루션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네. 저희 지금부터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원은 어떤 원포인트 솔루션이 아니라 기업이 완전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랫폼의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컨텍스트를 통해서 네.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나 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위나 그리고 디바이스의 상태 등의 정보를 가지고 상관관계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풍부한 인사이트를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집된 지표를 활용해서 자동화 정책을 생성해서 어떠한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 조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관리자의 리소스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도 그리고 관리자에게도 편리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솔루션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운영 기능입니다. 첫째로 원플레이스, 즉
하나의 웹 포털에서 내부 앱이든 또는 외부 앱이든 사용자의 모든 앱들을 등록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 앱 카탈로그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네. 사용자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 원플레이스라는 기업만의 가상 공간에 네. 기존의 기업에서 쓰고 있었던 다양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네. 저기 안에서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다운받거나 설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이미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한테 통합 그냥-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한테 배포만 해주는 건가 네네. 보네요. 이미 네네. 설치는 다 돼 있고 저기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각의 직원들이 네. 자기가 쓰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 다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포털에 없어요. 네. 뭐 제가 쓰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쓰는 거 다를 텐데 네네네. 내가 쓰는 건 여기 없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직접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별로 또는 그룹별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권한에 맞게 분리하실 수도 있고요. 너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요 앱만 애플리케이션만 써. 네네, 맞습니다. 쓸데없이 딴 거 하지 말고. 네네네. 일만 하라는 거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딴짓 못 하겠는데요, 진짜? 네, 회사에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원터치, 자, 싱글 사인온 기능을 이게 제일 제공합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기존에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 각각의 앱에 개별적으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싱글 사인온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셋째로 셀프 서비스 포털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직접 쉽게 개인의 기기를 등록하고 그리고 기기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 기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야간에 단말기를 분실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급한 마음에 IT 관리자한테 연락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지원을 받기가 쉽진 않겠죠. 자, 이럴 때 본인이 직접 그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단말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단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받은 모바일 타블렛에 뭐 어떤 기밀 재료 같은 게 있었는데 회식하다 소집해서 두고 왔어요. 근데 이거 누가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보안도 암호화도 돼 있을 거니까 못 볼 텐데 이런 포털에 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접속해서 그 기기의 위치를 찾고 예를 들어 잠그거나 포맷을 시켜버리거나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관리자가 아닌데도요? 네, 사용자가 가능합니다. 대신 자기 기기만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기능입니다.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단말기 외에도 뭐 직원의 개인 단말, 즉 BYOD 단말을 업무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많죠. 자, 이러한 경우라도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관리되는 단말기의 뭐 개인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수집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고 이런 개인의 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원이 가지고 있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업무 데이터 보호 기능인데요. 자, 등록된 단말은 업무 영역과 개인 영역을 분리해서 사용하며 그리고 등록을 삭제할 경우에는 모든 업무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원에서 제공되는 저희 생산성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컨텐츠 락커를 통해서 공유된 파일에 대해서 뭐 워터마크나 뭐 읽기 전용 설정 그리고 다운로드 제한 등의 DLP 설정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서 뭔가 보여지는 화면이 두 개? 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개인의 영역과 업무 영역 구분되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은 지금부터 내 화면은 업무용 폰으로 바뀌는 거네요? 구분된 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다음은 조건부 액세스 기능입니다. IT 관리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뭐 단말의 OS 버전이나 위치, 뭐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뭐 탈옥 여부 등과 같이 단말의 컴플라이언스 상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계정 유형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분석된 사용자나 단말기의 리스크 점수 등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자동화된 폴리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만 사용하시거나 또는 투팩터 인증을 추가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만약에 단말이 탈옥 상태라고 하면 보안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추가로 단말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는 위치 그리고 로그인 실패 횟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좀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많이 보인 사람들을 위한 네. 정책을 뭐 워크스페이스 1에서 네. 알아서 뭔가 제안을 해준다라는 건가요? 이런 정책을 적용하면 돼라고?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어떤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고요. 네. 이 유저의 비헤이비어가 이 기준점을 초과했을 때 네. 관리자한테 어떤 얼러트를 띄우고 네, 네, 위협을 네. 알려주겠죠. 그럼 관리자는 그에 맞게 어떤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입니다. 네. 내부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퍼블릭 어플리케이션도 구글 플레이나 그리고 앱스토어, 윈도우 스토어 등과 같이 퍼블릭 앱스토어를 통해서 찾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업무용 앱이든 퍼블릭 앱이든 구분 없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SDK를 제공을 해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워크스페이스 1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워크스페이스 상태에서 퍼블릭 앱을 지금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카카오톡 같은 그런 것도 그냥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회사 정책상 그런 개인 메신저는 못 써라고 한다면 네.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설치 못하게 막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가시성 부분입니다. 워크스페이스 1 플랫폼에 연결된 모든 단말과 어플리케이션들은 인텔리전스에 의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나 그리고 단말의 상태, 그리고 사용자의 비헤이비어 등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상관관계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되어서 관리자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관리자는 자동화 폴리시를 수립해서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정책을 네. 배포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워크스페이스 1에서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제 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설치됩니다. 돼요? 아까 가상 공간에서 그냥 서버에서 이렇게 데이터만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네네,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업무 영역 구분된 영역에 설치가 되는 형태인 거고요. 그럼 되게 그리고, 빠르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콘솔과 연결시키기 위한 인텔리전스 허브라는 앱이 설치가 됩니다. 네네, 허브 설치가 되고 네. 이를 통해서 정보가 이제 윗단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업무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뭐 앱 가상화인가 뭐 그래서 네. 또 하나의 가상화된 모바일 그 화면을 띄우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앱을 설치하고 거기서 실행하니까 네. 이건 뭐 느려 터진 거예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네. 저는 그 경험만 해봤거든요.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네. 더더욱 데모가 궁금해지는데 데모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설문에 꼭 데모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자원과 그리고 자원의 활용에 대한 풍부한 이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냐 없냐는 것일 텐데요. 관리자는 이것만 볼 것 같아요. 네, 계속.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되고 있는 단말의 정보, 뭐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지, 네. 뭐 어답션 레이트나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사용률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자라하금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포팅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실 수 있고요.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 할 때 여기서 뭔가 PDF 뭐 추출하기나 뭐 그런 걸 딱 하면은 네, 그럴싸한 보고서로 딱 네, 나오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게 진짜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률뿐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어플리케이션의 뭐 버전이나 뭐 디바이스 모델 정보, 그리고 OS 버전, 그리고 앱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네. 디스크 사용률 등 뭐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애드온 라이센스이긴 하지만 커스터머 포 앱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했을 때 만약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네. 어떤 단말에서 이제 이러한 크래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 행위를 할 때 이런 크래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디버깅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와. 디버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들한테 되게 좋겠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1 인텔리전스는 단말의 그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그리고 시큐리티 포스처 상태를 분석해서 리스크 스코어를 매깁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로그인 시도할 때 패스워드를 뭐 몇 번이나 틀렸는지, 네. 그리고 접속을 시도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네.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뭐 리스키한 앱들이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뭐 등의 정보를 통해서 리스크 스코어를 매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정상 기준 점수를 제공해서 이 점수를 초과해왔을 때 어럴트를 뭐 띄운다거나 접속을 뭐 제한하는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차단된 사용자한테도 뭔가 팝업이든 뭐든 이렇게 딱 알려주긴 하는 건가요? 네네, 차단되니까 확인할 수 있겠죠. 너는 지금 이런 보안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에 못 들어와 네. 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스페이스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네. 자,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IT의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관리 그리고 분석 기법들 그리고 이제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뭐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기능을 통해서 보안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상에 등록된 뭐 사용자 데스크탑, 모바일 단말 그리고 막 가상화 데스크탑까지 일괄적으로 정책을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관리나 패치 업데이트 등도 편리하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정책 관리입니다. 디바이스 보안을 위한 뭐 암호 설정, 패스워드의 복잡성, 뭐 갱신 주기 등을 이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카메라, 마이크와 같은 기기의 하드웨어 기능 또한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금지한다거나 네. 또는 뭐 삭제를 금지한다는 등의 뭐 앱 통제 그리고 단말의 분실 관리 등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단말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MDM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모든 종류의 OS와 그리고 디바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뭐 자랑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계 최초로 크롬 OS와도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딴 것들은 안 되나 보네요. 크롬북 말씀하시는 거죠? 네, 크롬 OS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로 운영되어서 관리되는 단말들을 그룹별로 또는 부서별로 분리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이제 VM에는 친절하게도 17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글도 되는 네, 그래서 거죠? 이제 한국어를 또 지원을 해서 영어에 조금 어려우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아무리 좋아도 한글 지원 안 되면 네, 쓰기 머리 싫잖아요. 아프죠. 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쉬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렵다면 안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만큼 사용자 경험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하고 그리고 직원의 생산성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각각의 요구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다면 다른 한쪽은 또 일부러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갭을 워크스페이스와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사용자 경험 그리고 기업의 보안성 간의 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입의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지표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워크스페이스만을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직원의 생산성이 34% 정도 향상되었고 그 외에도 추가 업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통해서 전반적인 비즈니스 생산성이 한 85%가량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이시거나 또는 뭐 늦게나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